저는 부부 세미나 때 마지막에는 항상 안아달라고 해요. 그러면 남편들이 우리가 부부인데 부적절한 게 아니냐. 안아달라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밀어내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이게 스킨십은 이 말씀을 간절히 드릴게요. 열아홉 살, 17살 두 딸과 같이 사는 아빠입니다. 현재 큰딸은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잠깐 자고 뱀처럼 허물을 벗고 생활합니다. 따님이 파충류시네요. 이런 버릇을 고칠 수가 있을까요? 어디 계세요? 우리 저쪽에 계시군요. 19살이면은 고3인가요? 이제 대학생이 됐습니다. 대학생 이번에요? 지금 그러면 대학교 1학년인가요? 네. 대학교 1학년 됐고 오늘 아버님은 누구랑 오셨어요? 둘째 딸하고 같이 왔습니다. 둘째 딸. 네. 둘째 딸은 파충류는 아니에요? 네네. 첫째 딸만 파충류고. 네네. 네. 오늘은 아버님이 오자고 해서 따님 데리고 온 거예요? 네. 큰 딸은 아버지랑 대화도 좀 잘 안 하나요? 대화는 잘 하고요. 대화는 해요? 네네. 이제 엄마가 없다 보니까 혼자 이제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사표를 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딸만 있다 보니까 이제 교육 같은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자유롭게 키운다고 했는데 이게 방임처럼 돼서. 그래요. 그게 아이들 몇 살 때 아내분이? 초등학교 이제 4학년, 6학년. 아이고 너무 어릴 때 그러셨구나. 사실은 이제 딸은 좀 엄마하고 조금 이렇게 막 친구처럼 얘기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딸이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또 아빠가 그걸 또 해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따님하고는 큰 따님하고는 대화도 좀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대화는 좀 하는데 네. 강의 보고 이제 그 강사님이 많이 뭐 사랑한다 얘기 많이 하라고 하는데 이게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그거는 오은영 박사님이나 이호선 교수님 아닌가요? 저는 가족끼리 사랑한다고 얘기해라. 저 그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는데. 그래가지고요, 아버님. 무뚝뚝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얘기만 듣고 아. 이제 뭐 이렇게 표현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딸들이? 네네. 그런 말을 해요? 좀 이제 뭐 안아달라 뭐 이렇게 좀 이제 집에 들어오면 근데 제가 이제 살짝 약간 밀어내기도 하고. 어렸을 적에는 좀 많이 안아주시고 네.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많이. 근데 보통 딸들이 크고 이제 사춘기가 오고 또 이제 어른이 되어가면은 아빠가 안아주는 걸 조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와이프가 아프다 보니까 이제 목욕도 시키고 이제 같이 뭐 수영장도 같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대관계는 되게 그게 또 좋은 게 있군요. 그런 때 있거든요. 집안에 막 그런 사정이 있어서 아빠 화장실에 딸들 데려가는 경우 있거든요. 어렸을 때 목욕탕도 데리고 남탕에. 남탕에 데려갔어. 몇 살 때까지? 그때가 아마 6살, 7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흥미로우니까 딸에게 마이크를 바꿔줘 보세요. 제가 너무 묻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 장르가 지금 기억을 잘 변했는데요. 못하더라고요. 아빠가 어렸을 적에는 이렇게 목욕도 시켜주고 뭐 머리도 말려주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빠하고? 네. 근데 딸들이 크니까 아빠가 조금 오히려 딸들을 조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게 그러면 좀 서운하거나 섭섭하거나 아쉽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 그래도 받아주시긴 하셔가지고 별로 그렇게 속상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언니는 어떤 것 같아요? 오늘 안 왔는데 그 뱀 언니 있잖아요. 언니는 그런 게 조금 아쉽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장난식으로 거절하는 게 자기는 속상하다 이런 그냥. 장난으로 거절하는 게 어떤 걸 거절하는 거예요? 뭐 안아달라 하는데 언니는 안 안아주고 그런 장난이 자기는 속상하다고. 그래요. 아버님은 언제부터 딸을 이렇게 안 안아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약간 장난 비슷하게 둘째는 좀 잘 안아주고요. 첫째는 약간 좀 새침해서 제가 약간 장난처럼 약간 밀어내기도 하고요. 또 집에서 지금 큰애는 샤워를 하면 그 자연인처럼 돌아다니거든요. 큰애가. 네, 큰애가 그 띠가 뭐 뱀띠인가요? 어떻게 돼? 돼지띠입니다. 돼지띠. 돼지인데 또 이렇게
그렇게 또 저 샤워하고 막 그러면은 이제 아빠는 또 야 그 왜 그렇게 또 하고 다니니 이렇게 얘기가 되는 예, 거죠. 제발 좀 뭐라도 하나 좀 걸치던지 아니면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제 그 어렸을 때 약간 유대관계 좀 깊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냥 편한 모양이더래 본인한테는. 그래요. 근데 그거는 진짜 어떤 의미로 보면 진짜 아빠하고 집안하고의 그 관계가 그래도 잘 편하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사실 나는 자연인이다 분들도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분들도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는데 지금 따님은 나는 원시인이다. 지금 그 레벨인데 근데 제가 보기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버님 50대신가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50대 남자들은 아버지가 70에서 80대시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조금 그런 분위기에서 저희가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버지가 허그를 해준다든지 뭐 엄마가 뭐 이렇게 사랑하시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허그나 스킨십 같은 걸 하지는 좀 않는 시절에 저희가 자란 것 같아요. 외국은 한국보다 그래도 조금 스킨십을 더 하는 것 같긴 해요. 대한민국은 워낙 스킨십이 사실 문화적으로 없는 나라니까. 저도 이제 부부세미나 마지막 할 때 영국에서 논문이 발표된 게 있어요. 하루에 15번 안아주면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녹는다. 그래서 저는 부부세미나 때 마지막에는 항상 안아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남편들이 우리가 부부인데 서로를 안는 것이 부적절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런 부부인데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경례는 가능하다. 그것처럼 우리는 스킨십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스킨십을 우리는 되게 약간 성적 코드의 전 단계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아준다 이런 단어도 그런 연상을 많이 하고.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 스킨십은 이게 언어이자 사람의 몸에 사람의 물리적으로 뭐 신경, 호르몬 모든 것들을 순간 안정시키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언어의 교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50대 남자들은 이게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저도 사진 찍자고 할 때 여자분들이 이렇게 팔짱 껴도 돼요? 이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다 안 돼요. 그러기가 그렇잖아요. 좀 이제 그래서 여자분이 이게 팔짱 딱 끼자고 그러면 좀 사람이 제가 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이 한국 남자 50대 물론 개인 차지만 내가 너무 스킨십을 인간의 조금 보편적 언어로 이해하기보다는 좀 남녀 관계의 그 모션으로 너무 많이 생각하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심지어는 그게 아버지와 딸에게도 이렇게 우리가 가버렸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들 입장에서는 아유 이거 좀 자연스럽게 하자. 야 자연스럽게 하자. 아빠 좀 부담스럽다. 너 생각해봐. 뱀을 안는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래서 제가 보기에 따님하고의 스킨십 뭐 안아주거나 뭐 어깨를 투닥거려주거나 이거는 제 생각에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부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뇌에서 자연스럽다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에 자기가 많이 받아본 것을 자연스럽다는 단어로 정의 내린대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아버지 세대가 길들여진 거, 익숙한 방식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우리 아버님의 아버님과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을 이렇게 많이 일상에서 안아주고 그렇게 하신 거인지 어때요? 그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봐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면 안 돼요. 어색하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간절히 드릴게요. 큰 따님과 작은 따님과의 스킨십은 어색하게 해야 된다. 자, 우리 파충류 딸에게 영상 메시지 한번 하시죠. 더 진화해서 사람이 된 우리 둘째 딸에게도. 정인이 정원아 그 엄마 없이 지금까지 잘 커져서 말썽 없이 잘 커져서 정말 고맙고 그런데 좀 집은 좀 치워줬으면 좀 좋겠어.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
같이 사는 집이라 좀 같이 치우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고, 엄마 없는 빈자리는 아빠가 채워줄 테니까 사랑한다. 안녕하세요, 김창옥 선생님. 저는 사춘기 중1, 중3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회사 퇴근 후 집에 오면 항상 아이들이 쌍욕을 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아빠, 엄마에게도 욕하고 난리입니다. 어떻게 부모의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어디 계세요, 아버님? 네. 아버님 중1, 중3 둘 다 아들인가요? 중3은 아들이고요. 중1은 딸입니다. 우리 중1 따님도 욕을 해요? 중1 딸은 주로 듣고 있다가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고 아들이 욕을 많이 하는 편. 아들이 욕을 네. 하고 중3 아들이 그 아들이 그러면 딸한테 그 여동생한테 욕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욕한 지는 얼마 됐어요? 사춘기가 좀 늦게 와서 중3부터 한 것 같아요. 중3부터? 네. 그러면은 중2 때까지는 아들이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욕을 그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욕하면 아버지가 엄청 놀라셨을 텐데. 저도 똑같이 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여동생한테 쌍욕을 하니까 아버지도 그 큰아들한테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아들이 그 아버지가 욕을 하면 딱 멈춥니까? 처음에는 놀랐는데 지금은 안 놀래더라고요. 지금은 놀래지도 않고 네. 아빠한테도 욕을 받아 쳐요? 아빠한테는 그러진 않아요? 얼굴을 보면서 욕하진 않고 방에 들어가거나 혼자서 네, 욕을 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들어가면서 이런 십장생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또 문제가 학교에서 중학교 그 반 애들이 욕을 또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원래는 좀 착한 아이였는데 약간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사춘기 영향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아버님, 우리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자식이고 내 자식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 남의 자식 그러면은 딱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유, 다 고시기 있습니다. 고시기가 다 있어. 그냥 딱 그 욕하다 그만두는 거지. 무슨 뭐 걔가 계속 욕 안 해요. 아유, 귀엽다. 애가 십장생 같은 거 많이 좋아하는구나. 아유, 귀여운 놈. 이렇게 하고 말 텐데 내 자식이면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일은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고 내 가족 일이니까 이게 너무 붙어 있어서 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사람들은 뇌가 자기가 타인을 인지하는 부위와 자기가 자기를 인지하는 부위가 있는데 가족은 자기가 자기를 인지하는 곳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인지한대요. 그래서 자식이 내가 말하는 대로 안 되면 화가 너무 나는 이유는 마치 내가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안 가잖아요, 손이? 그럼 이게 화가 안 나겠어요? 답답하잖아요. 내가 내 손인데. 그래서 자식이 그러면 너무 화가 나는 거래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아빠가 또 화가 나서 욕하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아들도 이게 조금 어느 정도 가다가 멈출 그게 더 여기서 막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욕도 면역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폭력적인 거는 너무 세지만 이게 면역을 가져가지고 길들여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더 큰 거 안 하면 안 돼요. 이제 그다음 뭐 때릴 거예요? 그럼 때리면 아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동영상으로 찍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돼.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래서 저는 아버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아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아빠하고 엄마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종교적 기도를 말함이 아니에요. 종교적 기도는 포함이고 그거보다 더 포괄적 기도인데, 아빠하고 엄마가 내가 어떤 시간이 되면 최소한 5분이든 10분이든 내가 내 기도가 될 만한 거, 그게 음악을 듣는 거든 요가 학원을 가는 거든 명상을 하는 거든
책을 보는 거든 그냥 나는 그 시간에는 좀 그래도 얼추 밥 먹고 나 산책을 좀 하겠다. 뭔가 이런 자기 기도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식이 변하는 그런 미신적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해요, 좀씩. 그러면 나의 변하는 이 진동값을 가까운 자식은 무조건 알거든요. 그리고 아이는 아마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말 못할 일들이 지금 한 7, 8개 있을 거예요.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남자로 멋져 보이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안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정신적인 문제는 보통 10년 전에 생긴 게 지금 터진대요. 그러니까 아이의 이 문제는 얘가 갑자기 왜 저래? 그래서 또 부모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너 갑자기 왜 그래? 너 갑자기 왜 그래? 이때까지 멀쩡하다가. 그리고 갱년기 아줌마들한테도 애들하고 남편이 모르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그래? 엄마는 왜 이렇게 갑자기 화를 내?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엄마는 너무 사실 그 엄마는 갑자기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그 엄마는 최소 10년 참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도 아마 최소 몇 개월에서 몇 년 참았을 거예요. 그리고 착하니까 부모한테 말을 못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에게 말 다 못 하거든요. 착한 애들일수록. 아이가 아마 그 시간을 오래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견디다 못해 터졌겠죠. 그럼 욕은 뭐냐? 욕의 정의는 무슨 상스러운 언어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나의 이것이 터지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겠죠. 일단 아이가 계속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중학교 때 욕 많이 좀 했습니다. 십자가 막 이런 거 했어요.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지 드래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에 난 혼자였지. 오늘 밤은 삐딱하게. 영원한 것은 절대 없기 때문에 아이는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그 시간이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선 엄마하고 아빠가 자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들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하시죠. 그리고 이거는 편집 안 할 테니까 나중에 유튜브로 해서 좀 아드님한테 보내주십시오. 우리 저기 보고 아들, 아빠 TV 나왔다. 이렇게 자기애로 가득한 아빠 때문에 아이가 엇나간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아이가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식 텔레비도 아니고 유튜브에 나오는 건데 그것으로 포문을 여시네요. 네, 계속해 주십시오, 아버님. 아빠는 이 자리를 빌어서 너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딱 몇 마디만 할게. 아빠도 중학교를 거쳤고 너의 마음을 지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학교에서 뭐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아빠 엄마가 항상 공부하라고 하는 말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집에 와서 동생 괴롭히고 동생이 듣기 싫어하는 욕 많이 한 거 내가 알아. 동생 또한 너의 마음을 많이 긁어서 너도 말로는 딸리니까 욕을 많이 한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네가 좀 더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욕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아빠 엄마가 항상 바른 길로 너를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니 아빠 엄마 말도 좀 잘 들어주고 앞으로 10년 지났을 때 이 영상을 보면 아빠 감사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해보자. 아들 사랑한다. 화이팅. 어쨌든 이 말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심에서 나오는 세상 좋은 사랑의 언어들은 실존하는 에너지니까 들을 수 있다면 자꾸 들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결국 언어가 모든 것을 창조하는 씨앗이 되니까요. 첫째 아이 잘 시간 지나갈 수 있도록 박수 한번 주시죠.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